자, 지금은 상반기 증시를 마무리 짓는 시간입니다. 하반기 증시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오늘 장 탑10이 함께하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키워드가 있었을지 먼저 출연자 만나보고 소개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님. 자, 오늘 토마토 투자 클럽에 하재누리 전문가 나오셨고요. 토마토 투자 자문의 유성치 운영력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제 반기 말이었어요. 종가에 조금 이제 들어 올리면서 마감됐는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사실 미국 증시 올라간 것보다 우리 훨씬 더 좋았어요. 네, 네. 그리고 2,000포인트를 종가권에 가서 올려놨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뭐 그동안에 우리 시장이 2,000포인트 여러 번 갔었지만은 오늘 모양은 그동안의 움직임보다 사뭇 조금은 안정감이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 종목이 많이 분산된 가운데 올랐었단 말이에요. 특히 종가권에. 네. 그래서 요걸 빌미 삼아서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오늘은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확보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마감 시장을 보니까 판단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운영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하루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분기 말이니까 네. 오늘 좀 선전했던 것 같고 결국에는 2분기 내내 연출됐던 흐름은 실적 좋은 기업이 차별화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쪽으로 왜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냐를 본다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 원화 강세 이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도 제 생각에는 이런 흐름이 계속 연장될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분기 보다는 이제 어닝 시즌이니까요. 2분기 때 실적이 좋았을 그런 업종이나 종목군들을 고르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셨고요. 자, 오늘 그럼 키워드 시장에서 나왔던 주요 이슈들 정리됐는데요. 먼저 첫 번째 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구성한 키워드 10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코스피 반등을 주도했던 것이 바로 건설주였죠. 정말 다양한 호재들이 있었습니다. 대우건설과 GS건설은 2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늘 4조 9천억 원의 공사를 중국 업체와 공동으로 수주했다는 소식을 내놨습니다. 또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액이 375억 달러로 사상 최대였습니다. 여기에다 동부건설은 채권단 자금 지원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었고요. 국토부 차관이 오늘부터 동남아를 방문해서 우리 기업의 수주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주 나란히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자, 백수호로 유명한 내추럴 엔도텍이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슈퍼 글루칸인데요. 주말 동안 홈쇼핑에 런칭 방송을 했는데 이것이 완판됐다고 하네요. 슈퍼 글루칸은 면역 증강을 위한 신소재 웰뮨과 블루베리, 토마토, 또 브로콜리, 마늘 여러 가지 성분들을 배합해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자, 체내의 면역 성분을 강화시키는 제품이라고 하는데요. 내추럴 엔도텍 그동안 좀 주가가 약간 부진했었고요. 전거래일에 강한 음봉을 기록했는데 오늘장 이 소식에 7% 가까운 상승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동부그룹주 반등입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9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8개가 동부그룹주였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죠. 오늘 새로운 나온 소식은 채권단과 동부그룹이 동부 C&I에 대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운데서 어떤 키워드를 선택해 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유성치 운영님 먼저 좀 선택권 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그 중에서 일단 건설주들 투자 많이 하고 계시니까요. 네. 건설주도 오늘 좀 올랐으니까 같이 한번 분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발주 얘기, 수주 얘기 나오고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기사가 조금 이제 좀 엇갈리게 나오는데 내수 쪽은 상당히 좀 부진하다고 하던데 해외 쪽은 또 잘 나온다고 또 나왔거든요. 전체적으로 발주 상황들이 다 합치면 좋은 상황인가요? 지금 건설 쪽이? 네. 그러면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3년, 14년도 올별 누적 수주 추이 비교표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지금 파란 선이 작년이고요. 지금 빨간 선이 지금 올해의 수주 누적 추이입니다. 여기 다 합쳐진 건가요? 해외랑 내수가 합쳐진 건가요? 이쪽은 해외 쪽 수주만 지금 얘기가 해외만요?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해외 쪽 수주가 지금 현재 보시면 상반기 내내 지금 작년도보다 역시 증가되는 추이고요. 네. 이렇다면 역시 작년 총 652억 불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네. 그렇기 때문에 좋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요. 한 가지 도표를 또 하나 더 보여드리면 기업별로 이제 보시면 이제 이게 해외 건설 수준이랑 기업별 분석표인데요.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GS건설, SK건설, 뭐 삼성엔지니어 이런 수로 지금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이 수주가 이제 집중되고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특이점은 뭐냐면 지역별로 보면요. 예, 예. 중동 쪽이 여전히 많아요. 70에서 80% 정도 되기는 하지만 예. 조금 특이한 상황은 이제 뭐 좀 아프리카 쪽이라든지 그리고 동남아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이제 수주량이 늘어나면서 예. 약간 리스크를 조금은 이제는 조금 해소시키고 있다. 지역을 다변화시키면서 이런 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근데 이제 오늘 건설주가 사실 이제 전체 업종 차트로 보면 이 018이죠. 보면 이제 거래가 아주 이제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올라가는데 거래는 조금 이제 좀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할 수도 있는데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렇게 거래 없이 올라가는 시세 흐름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된다고 보세요? 종목이나 업종이나 거래 없이 네. 올라가면 부담이 크게 분명히 느껴지죠. 네, 예. 특히 지금 그 건설주 해외 수준 분명히 많이 늘어났는데 네. 문제는 원화 가치가 평가 절상되면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어떤 수주가 늘어났는데 그게 그 원화 가치가 깎아먹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 시점이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특히 오늘 갭 상승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침에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이 아침에 갭 상승하고 밑으로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 그렇다면은 이 업종 지수가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래가 수반돼야 될 텐데 이 매물대를 뚫고 나갈 거래가 내일이나 모레 따라줄 거냐 안 따라준다면 여기에 상당 부분 또 머뭇될 가능성도 기술적인 의미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좀 있는 시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라크 문제는 또 이렇게 악재 영향권에 다 벗어났다고 보세요? 원영님 어떻게 보세요? 이라크 쪽도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관련한 회사들이 이번에 좀 급락했다 다시 만회되는 형국인데 네. 그 부분은 솔직히 뭐 예측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어떻게 사태가 진행이 될지 그렇기 좀 때문에 봐야 되는 뭐 지나가는 상황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수주 부분에 대해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뭐냐면 그 수주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졸업할 때 제 친구들이 건설회사에 많이 들어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제가 야, 해외 수주를 너희 회사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주가가 빠지냐고 물어보니까 남는 게 없대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러니까 네. 수주에서 부실나는 것도 상당히 많고 실제는 설계 정도만 담당하는 거지 실제 뭐 수조 원짜리 수주를 했다고 해서 그게 뭐 몇천 원씩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산 그- 이익을 잡히고 네, 이런 건 그렇기 아니라는 때문에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뭐 부동산 규제 완화나 뭐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오르기는 하지만 네네, 예. 결국에는 후반기에 제가 볼 때는 업체별로 실적이 차별화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 기업들 위주로만 조금 제한적으로 접근하셔야지 이것이 뭐 업종이 뭐 제가 볼 때 완전히 턴어라운드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5월 말 기준으로 이제 미분양 같은 경우도요. 지금 다시 4만 9천 채로 나와서 전달보다 4월 달보다 한 7.6%가 늘어났고 전월 대비로 이제 9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거나 이런 부분도 좀 계속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못 팔았다. 남아있는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이건 분명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길거리 지나가다 보거나 어디 광고를 보게 되면 뭐 30% 깎아주네. 아직도 뭐 주네. 계속 그런 그렇죠. 그 편수만 그렇게 많이 되는 돌고 게 있고. 그대로 진행된다는 건 아직도 안 팔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내수 수요가 증가되기는 어렵고 그럼 외부에서 수입 난 것이 내수에서 까먹게 된다면은 증권주한테 득될 건 별로 없죠. 건설한테는요? 그렇습니다. 건설한테. 건설주한테. 네네, 예. 그, 정부 정책 모멘텀도 좀 봐야 되겠는데요. 7월달 금통이 이제 며칠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 이번에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좀 원화 강세 상황이고 네, 지금 뭐 수입이 줄어서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뭐 불황의 흑자라고는 하지만 네.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지금 상당히 크고요. 네네,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원화가 계속해서 지금 강세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물론 금통위 입장에서는 이것을 금리 인하를 통해서 약간은 지금 들어오는 자금을 좀 막고 싶은 그런 그러니까 원화 강세를 좀 완화시키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근데 쉽지는 않을 거라 보는 이유는 뭐냐면 네. 큰 흐름에서 본다면 신흥국 쪽으로 지금 돈이 들어오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쪽으로 그런 경상수지 흑자를 제외한 일반적인 투자 개념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그렇게 많냐고 본다면 중국 돈 많이 안 들어오나요? 중국 자금들 뭐 뉴스 보면 화장품도 샀다고 그러고 뭐 중국 자금은 많이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제 주식 개념으로 제가 본다면 네. 주식 주식에서. 시장에서는 네. 일단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안 들어온다 본다면 저는 주식 시장 개념에서 본다면 네. 금리 인하를 함으로써 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트리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빠져나갈 수 있는 네네. 트리거가 네. 작용된다면 네.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박에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건설주 좀 전망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문가님은 앞으로 좀 어떨 걸로 보세요? 건설주? 아니면 네, 뭐 최선호 종목이나 뭐 이런 쪽 있으시죠? 저는 건설주는 지금 현 상태에서 거래가 없기 때문에 치고 나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일 뭐 따라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 최선호 종목을 꼽는다면, 네. 이건 뭐 굳이라는 표현 앞에 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굳이 꼽는다면은 현대건설 정도가 되지 않겠나 싶은 것이, 나름대로 뭐 입지가 강화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건설주가 오늘 막 올라갔다 하지만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 있는 종목은 몇 개 없어요. 네네, 예. 근데 현대건설은 기관 쪽에서 최근 들어 매수가 계속 들어왔거든요. 다른 것보다 훨씬 강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본다면 나름대로 현대건설은 의미가 있겠지만 건설업종이 고점을 치고 나가는 것은 당장은 좀 여의치 않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이 아직 이제 집이 없는 쪽 친구들이 그 주식도 같이 하면서요. 그 차라리 GS건설이 지금 뭐 PBR이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을 사느니 차라리 그 돈으로 GS건설을 사고 싶다 이런 쪽 우스갯소리도 하던데 GS건설 쪽 어떻게 보시는지 하고 혹시 보고 계신 건설주 있으시면 같이. 뭐 좀 비슷한 의견인데요. 네. 뭐 현대건설이나 대우건설 이런 종목들이 약간 차별화를 보여줄 것 같고요. 네네. 실적으로만 본다면. 네. 근데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도 잠재 부실이 어느 정도 지금 다 해소를 했는데 네네.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후반기에 그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고 실제 뭐 추가적으로 잠재 부실만 해소된다면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도 상당히 제가 볼 때 극적인 모멘텀이 아마 발생할 거라고 네네.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아마추어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전문 투자가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괜히 미리 예측해서 들어갔다가 크게 손실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실적을 확인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아마 7월 달 중으로 나올 걸로 보이는데요. 확인하시고 비싸더라도 의구심이 해소되면 그때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건설주는 최선호주는 없다는. 현대건설이나 시간대- 대우건설은 좀 괜찮다고 보세요? 괜찮다고 보고요. 네. 물론 트레이딩 관점이고요. 중장기는 아니고요. 네. GS건설이나 삼성엔지니어링은 2분기 실적 확인하고 접근하는 방향이 좋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건설주 바닥권을 탈피하고 있지만 두 분 전문가 꺼려 하시네요. 아직 해결해야 될 변수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함께 보시죠. 자, 오늘 바닥권에서 반등을 시도하는 종목군들이 부각됐습니다.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반등을 한 건데요. 특히 세코닉스 같은 종목이 8.6% 급등하면서 17,000원 선을 회복했습니다. 자, 오늘 양대 시장에서 신저가 종목의 숫자도 줄었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아이폰 6 출시 기대감 점점 더 달아오를 수 있을까요? 오늘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아이폰 6에 대한 수혜 분석이 나오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6의 실물 크기 모형이 한 일본의 블로그에서 공개가 됐는데요. 아이폰의 출시일은 9월 19일이 유력하다고 시장에서 얘기들을 합니다. 아이폰 6의 수혜 기대감, 여러 종목들로 파생이 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이라이콤과 아바텍 같은 종목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이폰 6를 중심으로 해서 그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종목이 과연 어떤 종목일지 시장에서는 정말 모든 투자자들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대유 에이텍입니다. 자동차 부품업체가 자동차 부품업체 대유 에이텍이 위니아 만도를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재 위니아 만도 인수전은 2파전 양상인데요. 대유 에이텍과 KG그룹이 위니아 만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양사는 모두 위니아 만도와의 시너지를 확실히 챙길 수 있다는 의지가 강해서 이 인수전 정말 치열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입니다. 효성 ITX입니다. 오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에 장중에 12%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카드와 현대캐피탈과 함께 그 두 업체 쪽으로 991억 원 규모의 고객센터 용역을 수주했는데요.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7.8%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자, 이 키워드 가운데 어떤 걸 선택해볼까요? 허준식 해설위원님. 네. 자, 이번에는 하재누리 전문가님, 이 중에 어떤 거 볼까요? 일본 시장은 많이 빠지면 올라가죠. 많이 네. 빠진 종목이 올라가는 게 어떤 생리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깊었는데 반등의 가능성이 보여지는 종목.
그러니까 이걸로 오늘 선정하도록 하죠. 네, 지금 오늘 장에서 아까 잠깐 이제 앵커가 점검해 줬는데 반등 나오는 종목들 어떤 게 오늘 있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그 세코닉스 네. 같은 경우가 오늘 상당히 강한 상승 급등을 보였고요. 예. 최근 들어서 뭐 한전 기술이나 또 네. 대덕 GDS나 현대해상 같은 경우도 바닥을 확인하면서 고개가 좀 들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몇 개 종목은 아주 급락을 한 상황이에요. 세코닉스도 마찬가지고 이 급락한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추스려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 기술적인 트레이딩 매매 차원에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이게 뭐라 그랬죠? 그 섹터라든지 업종별로 좀 이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묶어지나요? 아직 특징들이 좀 있을까요? 어떤 뭐 건설주라든지 증권주 이렇게 한 섹터로 묶여지는 건 아니고 네. 각 종목별로 하락폭이 깊은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이 통상 뭐 급락했다 바로 올라오는 V자 상승은 아니고 네. 한 번쯤 더 바닥을 확인하는 짧은 시간 안에 이중 바닥 확인하는 종목군들이 올라서는데 어떤 종목이 보통 움직이냐면은 이 기본적으로 한 100일 정도의 여러분이 이제 차트를 보시면서 한 100일 정도를 놓고 봤을 때 100일이면 5개월이잖아요. 그러니까 5개월 정도 놓고 봤을 때 하락 각도가 한 40도 정도 하락 각도가 생긴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밟히면 반등 시도가 나오는 상황이 오늘뿐 아니라 지난주에도 몇 번 그런 것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섹터로 몰아가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일부 보면 코스닥에서요, 하이소닉이라든지 뭐 이렇게 아까 점검해 주셨던 뭐 종목군들 중에 IT 부품군, 일부 종목군들도 좀 운영이 보고 계시나요? 혹시 코스닥 잘 안 하시나요? 네, 요새는 그 스마트폰 부품이나 IT 부품 아예 안 쪽은 보고 계세요? 네, 거의 안 하는데요. 최근에 조금씩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뭐 플렉스컴, 뭐 크루셜티 네. 이런 쪽도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IT 부품군들은 좀 아직도 멀었다고 보세요? 근데 최근에 뭐 보면 네. 그쪽뿐이 아니라 하학주도 많이 올랐고요. 네. 철강주들도 좀 따라 올랐고요. 많이 밀렸다가 올라가고 네, 그죠. 화학철강. IT 네. 쪽은 특히나 네. IT 쪽 같은 경우는 특히나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폭락했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세코닉스나 일부 기업들이 이제 급반등했는데 뭐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업종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을 넘어서려면요, 결국은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 보는데요,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끝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네네. 결국은 뭐 지난주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인터파크 INT라든지 뭐 대우인터라든지 CJENM이라든지 뭐 이런 유의 기업들도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약간 추세적인 매매를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IT 부품군 이런 쪽은 물론 종목마다 다르긴 해요. 범용 제품 위주의 그런 기업들은 그래도 선방하는 기업들도 있긴 한데 소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네. 하재준이 전문가님께서 이제 프로그램도 같이 좀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조금 이제, 물론 작은 종목이 아닌 큰 종목들도 일부 이제 밀렸다가 올라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 중에 혹시 프로그램에서 최근에 많이 사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프로그램이 집중되는 종목은 뭐 한 몇 달 계속 사는 한전 같은 경우가 있긴 한데 네.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기술적인 반등을 1%에서 우리가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은 스몰캡, 미들캡 종목 중에 많이 포진이 돼 있습니다. 이유는 많이 빠졌거든요, 그게.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종목이 물론 좋겠죠. 근데 일부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대형주보다는. 근데 프로그램이 들어오기도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건 조금 뭐 디테일한 부분입니다만 많이 사줘야 되겠죠, 누군가. 그래서 그거 가만히 장중에 보시면은 사는 매수와 파는 매도가 똑같이 존재할 때 사는 쪽, 매수가 좀 강한 종목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수 체결 강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요렇게 매수 체결 강도가 커지는 종목이 분명히 급락하고 나서 방향이 잡히면은 일정 부분 올라섭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낫고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그 뒤에 차선책으로 확인해보는 그런 정도로만 지금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사실 이제 지수를 보면 오늘 이제 물론 종가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2,000선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분위기가 글쎄 제가 느끼기로는 그냥 저는 이제 주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주 나쁜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왜 지금 이 장세에서 그런 어떤 그러니까 단기간에 많이 빠졌던 쪽들에 얘기가 일부 좀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온다고 보세요. 지금 2달 이상 2,000포인트 갔다가 맞고 내려온 게 반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밴드권이 형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오늘 뭐 윈도우 드레싱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2,002포인트로 올라갔으니까 내일 가게 되면 그동안 여러 번 당했던 학습 효과에서 이거 또 밀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지수 관련주 쪽으로 마인드가 돌아서기는 어렵죠.
근데 낙폭이 크다가 오는 것은 적어도 내려갈 확률보단 올라갈 확률이 큰데 거기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들어오고 또 매수가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이면 뭐 하락에 따른 반등이 자연스럽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수익으로 챙기기 위한 그런 그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네. 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2분기 실적 우려감이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지금 조금씩 나오거든요. 지금 시장에서 계속 부진했던 쪽 키워드에서 우리 오늘장 탑10에서도 많이 짚어드렸지만 스마트폰 부품주 쪽이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다 반영됐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단기 트레이딩을 권해주시는 하재누리 전문가님. 의견 주시죠. 네, 일단 지금 그 삼성전자를 포함한 모든 종목군들이 하락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근데 과연 하반기에 좋아질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충분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시장이 그런 것들을 반영시켰다면 내일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지수 200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을 딛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가 강세를 띄워줄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IT 종목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얻지 못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보면 뭐 충분히 시장 보시면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미란 앵커. 네, 다음 8번째 키워드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가 537선까지 회복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단연 돋보였던 것은 모바일 게임주입니다. 컴투스와 게임빌. 단독 플랫폼을 구축하게 되면서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게임빌 같은 경우 신작 게임 크리티카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 두 가지 종목 모두 52주 신고가, 게임빌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달면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오늘 거쳤고요. 넥슨 GT와 CJ ENM 같은 게임주들이 3에서 4%의 오름세 보였습니다. 9번째 키워드. 2014년 하반기입니다.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 반기가 마감됐습니다. 이제는 2014년 하반기 증시를 준비할 때입니다. 자, 먼저 가장 첫 번째로 증시가 시험대에 오르는 부분은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잠정치 발표가 될 텐데요. 8조 원을 채우기도 어렵다. 영업이익 8조 원도 어렵다는 시각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하반기 증시 변수, 주도주, 2분기 실적 시즌의 대응 방법들 오늘장 탑10과 함께 하시죠. 자, 10번째 키워드. 원달러 연저점입니다. 무려 오늘 장중에 1,010원대까지 테스트를 하면서 5년 11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하루였는데요. 자, 이런 원화 강세, 지난주 발표됐었던 27개월째 경상수지 흑자 행진에다 반기 말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더해지면서 하락 압력 가해졌습니다. 키워드 선택해 주시죠, 허 의원님. 네. 자, 마지막 키워드 군에서는 우리 제작진이 꼽아주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2014년도 하반기인데요. 자, 오늘로서 이제 상반기가 마감됐는데, 상반기에는 일단 뭐 두 분도 계속 시장에 계셨으니까 보면 이제 펀드 자금 유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뭐 성장률 둔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워낙 강세 컨셉에 맞춘 뭐 중소형 이런 경기 방어 내수군이 좀 잘 됐던 것 같은데요. 먼저 전문가님, 하반기는 좀 어떤 군들이 좀 잘 될 걸로 보세요? 지금도 원하는 강세를 계속해서 가고 있죠. 조만간에 저는 1,000원 깨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0원 깨지면은 1,200원에서 1,100원 갔을 때 원화 강세 수혜를 받은 것보다 똑같이 1,000원이지만 1,100원에서 1,000원대로 갔을 때는 탄력이 훨씬 커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럼 하반기도 지금 현 상태에서 원화 가치 수혜가 예상되는 뭐 내수 종목도 분명히 수혜가 예상되고 또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장기 매수한 종목이 있어요. 막 20일, 30일씩 주가가 안 움직인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움직이지 없었던 종목군들이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0일, 30일간 매수가 계속된 종목, 이런 종목은 나름대로 원화 가치나 이런 것보다는 분명히 우리 증시의 강세 가능성에 베팅한 종목군들이랄까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처럼 거래가 없다면, 시장 자체 거래가 없다면 종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종목의 근거는 PBR이 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운용정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반기는 뭐 다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원화 강세, 뭐 내수 컨셉 이런 쪽들이 셌잖아요. 하반기도 연결된다고 보세요? 네, 거의 비슷한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는데요. 일단 저는 코스피 시장이 어느 정도 박스권에 갖춰져 있을 거라고 판단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역시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이 지금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 현대차를 비롯한 대표적인 대형주의 실적 전망이 하향 조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른 신흥국 대비해서는 지금 강력하게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경기 지표들도 최근에 보면 5월달에 물론 연휴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유인할 만한 그런 재료가 별로 없다고 봐요. 결국 최근 장세의 흐름 뭐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못 가니까 그 주변에 이제 뭐 인터넷 관련해서는 또 네네. 네이버 같은 그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올리고 또 네. 포스코를 올리고 그리고 또 CJ제일제당 같은 음식료업종이나 이런 방어주들을 또 올리는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 삼성전자 장세가 펼쳐지지 않는 한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종목별 실적 장세가 펼쳐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흐름이 아마도 후반기에 그 주가 차별화로 계속 이어질 걸로 판단됩니다. 결국은 업종을 고르실 때 실적을 보고 고르셔야 되고요. 뭐 실적주 위주로만 매매하신다면 큰 변화는 변동성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터넷 쪽 좀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네이버도 계속 된다고 보세요, 하반기에? 더 간다고 보세요? 인터넷 쪽은 제가 볼 때는 경기에 그렇게 민감한 쪽은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독자적인 그런 실적 성장이 계속 가셔야 된다면 네. 충분히 추가적인 성장 가능하다 보고요. 네이버뿐이 아니라 뭐 인터파크 쪽이나 인터파크 INT 쪽이나 네네. 실적 대비해서 최근에 많이 빠진 업종분들도 종목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제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 인터넷 업종 내에서 최근에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특히 2분기 이후로 실적 성장이 확인될 수 있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좀 확률 높은 기업들로 접근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내수 업종은 저 제외를 하고, 뭐, 당연히 제가 볼 때는 갈 종목들은 계속 간다고 네, 보고요. 네, 네. 자동차 부품 쪽도 개인적으로는 약간 괜찮을 거라 보는 쪽이 있거든요. 특히 친환경 쪽이나 자동차 경량화 쪽에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뭐, 우리산업이나 현대EP 같은 기업들도 실적 대비해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보거든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은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게임주도 이제 뭐 컨셉상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걸 수출주라고 보기엔 아직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게임주들 특히 최근에 뭐 게임빌하고 컴투스 이런 쪽 아주 급등세였었는데 하반기로 좀 더 모멘텀을 이끌 것으로 보세요. 일단 이미 상당 부분 오버슈팅 되는 길에 들어섰다고 보입니다. 이 게임주가. 네네. 그럼 하반기 좋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오잖아요. 실적이. 그거 땡겨서 주가에다 올려놨다는 거죠. 그럼 그 하반기에 가서 게임주를 이 고점에서 공격적인 매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또 어려운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게임주에 대해서는 지금 이 시점부터는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고 오히려 여유롭게 종목을 보는 게 낫지 급등한 종목을 따라가는 것은 적절치 않은 타이밍 같습니다. 역시 같은 좀 개념 생각이세요? 운영님도? 게임빌, 컴투스 게임빌 이런, 특히 컴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뭐 거의 직전 고점까지 월봉 기준으로는 가 있던데 어떻게 좀 보세요?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도 컴투스와 게임을 급등할 때 보면 네. 기대치보다 훨씬 더 올랐어요. 주가가. 그러니까 예상 실적치보다도 오버슈팅 돼 버리는 거죠. 연구들도 막 이렇게 네. 리포트 새로 써서 막 목표한 거 그죠. 올리죠. 그렇게 했다가 네, 네. 예전에도 폭락할 때 보면은 그 실적보다 조금만 안 좋게 나오면 전화하면 그때 저는 안 받습니다. 급나가는 그런 현상이 빚어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게임주의 추격 매수는 상당히 모험적인 그런 투자가 될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뭐 제가 볼 때는 1분기 때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2분기 내내 빠졌던 기업들 쪽도 있거든요. 게임주 내에서도. 게임 내에서요? 그러니까 네, 그런 네. 쪽으로 오히려 조금 더 관심을 두시면 그런 게 키높이. 종목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바닥권에서 최근에 올라오는 기업으로 네. 보면은 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 잡고 최근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오이즈 게임즈도 같은 걸로 보세요? 게임즈도 네오이즈 게임즈는 아니라고 보세요. 약간 제가 볼 때는 그 실적 회복 탄력도가 NC보다는 약간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네네, 예. 실적 발표 전까지만 투자한다면 NC 윤화 이메이드 쪽이나 이런 쪽이 좀 더 나아 보입니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된 대부분 다 이제 보시면 역시 이제 두 분께서 모두 다 이제 내수 쪽은 좀 된다고 보시는 입장이시고 질문 있나요? 예, 주세요. 아닌가요? 일단 뭐 워낙 강세가 이어진다는 쪽에는 계속 공감대가 좀 형성돼 있기 때문에 내수 쪽을 좀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게임빌이 이번 달에 30%, 컴투스가 이달에 45% 상승을 했는데요.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를 골라보겠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를 제가 가져갈까 했었는데 두 분 모두 좀 의견이 오버슈팅 됐다는 부분에 좀 의견이 있어서 원화 강세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내일장까지 원화 강세 가지고 가고요. 유성치 운용령님 어떤 키워드 가지고 가시겠어요? 저는 2014년 이제 상반기 끝났으니까요. 2014년 하반기 주도주를 우리 찾아야 되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 저는
오늘이 오버슈팅 됐다라고 하는 그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됐다라는 생각을 일단 갖고 있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내일은 아마 그런 부분이 시장의 지수를 조정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오히려 낙폭이 큰 종목, 낙폭 과대에서 계속적 반등이 나올 종목이 운신의 폭이 좀 커지지 않겠는가. 여기에다가 저는 포인트 맞추겠습니다. 저는 동부 그룹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동부 그룹주, 네, 동부 제철이랑 뭐 하이텍, 동부 건설, C&I 조금 더 붙여서 물론 이제 큰 돈 아니고요, 작은 금액으로 좀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일장 공략주 바로 확인할 텐데 먼저 하재늘 전문가님 내일 공략주 어떤 쪽? 낙폭 과대 종목 아까 네.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낙폭이 과대한 종목, 아주 급락한 4월달 고점 대비해서 쭉쭉 흘러내려갖고 65,000원짜리가 49,000원까지 떨어진 게 네. 한전 기술입니다. 아, 예, 예. 네. 한전 기술이 물론 최근 들어 수급은 안 들어오는데 한 일주일 이상 저점을 높여가고 있거든요. 거래가 안 느는 게 좀 흠이긴 한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입질이 좀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 낙폭 과대 종목에 연기금 아니면 투신 아니면 국가 지자체가 입질한 종목이 반등한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반기에는 현재보다 낮을 거라는 그런 언급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좀 주목해 볼 거고요. 매수 가는 가격은 오늘 종가 49,600원인데요. 네. 49,000원으로. 왜냐하면 오늘 중간값하고 어제 중간값 플러스 마이너스 나누기 이해하게 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49,000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가격으로 좀 정하고요. 단기 매도가 53,000원, 손절가는 47,000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성치 의원님, 제가 근데 아까 동부그룹주 얘기하니까 왜 웃으셨어요? 네? 동부그룹주 얘기하니까 웃으셨잖아요, 같이. 얼굴만 봐도 웃겨요. 저 얼굴만 더 웃긴다고요? 아, 너무 제가 유용한 걸 말씀드려서 그런가요? 단기로 하니까 하루하루 하니까. 저도 그 지난주에 네, 추천을 네. 했는데요. 네. 저는 동부 추천했어요, 화재 쪽, 동부를? 동부 화재 쪽으로 했어요. 네, 네. 그래서 다른 쪽은 제가 그 난세 용어에서 좀 위험하다고 했거든요. 아, 동부그룹주는? 네. 아, 근데 제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웃으셨구나. 자, 내일장 공략주 어떤 쪽 갖고 오실까요? 저는 우리 산업을 한번 가져 나와 봤는데요. 네. 예전에도 한 네. 번씩 제가 언급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네. 이 기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친환경 쪽으로 부품이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난방 시스템 쪽이라든지 공조 쪽이라든지 네,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자동차 그 자동 브레이크 쪽 장치까지도 네, 네, 예. 개발을 해서 납품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 판단에서는 다른 자동차 주 대비해서는 퍼나 PBR 수준을 보면 좀 비싸요. 하지만 테슬라의 그런 지속적인 안정적인 납품 흐름하고요. 그리고 신규 지금 부품 쪽에서 매출 성장세를 본다면 그 정도의 편은 충분히 저는 부여해도 된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12,500원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그 올해 영업이익이 한 23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900밖에 안 되거든요. 네, 네, 예, 예. 그렇다면 2,300원 이상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한 20% 네. 13,000원을 왜 저 못 뚫고 간다고 보세요? 거기 뭐가 있나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 수준만 되면 항상 보니까 매물이 맞거든요. 외국인들이 그동안 꾸준히 네. 사줬는데요. 네. 기관들이 계속 그 자리만 가면 지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분기 말이 오늘부로 이제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의 그런 수급적인 변화가 좀 나타나 준다면 네, 예. 아마 그 저항대를 한번 뚫어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그래서 얼마 정도? 그래서 한 20% 이상 상승 여력을 보고 16,000원 정도로 잡아드리고요. 그 다음에 손절가는 12,000원 최근의 저점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유성치 운용력은 2014년 하반기입니다. 유성치 운용력은 실적을 구심점으로 해서 인터넷주와 자동차주를 하반기에 보자고 하셨는데요. 하재누리 전문가는 내수주를 공략하셨죠. 내일장까지 가져갈 키워드 하재누리 전문가는 기술적 반등 가능한 종목이었습니다. 저는 원화강세, 허주식 해설위원은 동부그룹주입니다. 내일장의 공략주는 유성치 운용력, 우리산업, 하재누리 전문가, 한전기술 제시해드렸습니다. 오늘 장 탑10이었습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나쁘진 않았었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차티스트들, 그러니까 기술적인 분석가들이 보기로는 오늘 거래가 조금은 껄끄러운 수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 장중에 거래가 많이 안 실렸고 소극적으로 들어왔었는지는 내일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